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오늘은 김동길 교수의 몇 년 전 글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떠돌고 있길래 유평에서 소개하자니 너무 돌아가신 분의 요즘 글이 아니기, 몇 년 전에 쓰신 건데도 지금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도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Ask not what your country,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말이 기억납니다. 5.16 신의 은총이 이 땅에 내린 날, 위대한 박정희의 등장에 최대 피해자라고 자처하던 60년 전의 야당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좌파들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당시 국민들과 피와 땀을 흘릴 때 당시 야당 정치인 좌파들은 박정희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의 혈안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그들도 뒤로는 역시 부자가 되었지 않는가. 박정희가 공업정책을 세우면 농업정책이 우선이라고 거품을 물었고, 고속도로를 닦는 현장에 당시 김대중은 땅바닥에 들어 누워 발광을 한 것을 당시 신문 보도 사진으로도 남아있지 않는가. 그때의 야당 정치인들과 오늘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의 3년여 동안 반대와 발목 잡기의 혈안인 야당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독자들 중에 누가 한번 대답 좀 해보시라. 위대한 박정희는 당시 오늘과 같은 반대를 제2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을 일으켜 기어코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게 했다. 정말로 위대하고 또 위대했다. 이런 말은 글이나 쓰고 말이나 해서 먹고 사는 이 나라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못하는 말이다. 우리 같은 쫄장부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혹자는 박정희를 공과를 따져가면서 평을 한다. 혹자는 박정희가 민주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악평을 한다. 정말 구상유치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박정희가 민주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비록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만은 바로 하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오늘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게 해주고 세계 5대 첨단공화국, 6대 무역강국,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위대한 박정희를 욕하는 자들은 인면수심의 동물 같은 자들이다. 위대한 박정희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저승세계로 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들.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길래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나? 도대체 너희들이 민주주의는 뭐나? 너희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뭘 했나?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 현직 대학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에 반세기 전 했던 군사 쿠데타가 다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유당 아래로 관영화된 언론, 대학, 야당들의 무책임이 극에 달해 군사 쿠데타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50년 전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반세기 전 정치 부패와 민생 파탄에 빠진 조국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 쿠데타를 선택했고, 이후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달성했던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을 구할 애국군인들이 다시 한번 나설 때라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국회 해산이냐 아니면 처참한 종말이냐 오직 둘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쿠데타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지금은 1997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쿠데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1992년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저서로는 국가경영, 국가개조의 리더십, 한국 정치와 현대 정치학 등이 있다. 첨언하는 말, 이런 생각을 하봉규 교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은
받는 것을 들었다. 종북 세력이 이렇게 난동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의사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사퇴하라는 세력은 전부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도 좋고 언론도 좋지만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종북 세력은 이 나라에는 필요 없는 인종들이다. 자기 개인의 출세욕, 무리들의 출세욕 때문에 국가를 망치는 세력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자유가 좋고 언론의 자유도 좋다. 그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권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척결할 때가 왔다. 이것을 그냥 두면 개미 구멍으로 방천이 무너지듯 국가가 위험해진다. 설마 하지 마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나라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100년, 200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들다. 세계의 역사를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만에 나라를 찾았는가. 국정원은 더 강해져야 한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다. 이 모사드가 있기 때문에 아랍 제국의 협박과 압력 속에서 건장히 살아간다. 이스라엘 국민은 모사드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조국을 위해서 걸기하자. 이 혼란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 군사 쿠데타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구해야 한다. 종북 세력 제거하고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것도 애국자다. 장성택이처럼 육신을 벌집을 만들고 재가 되어 날아가고 싶은 사람은 종북을 하라. 차라리 종북의 본거지로 하라. 잠에서 깨어라. 기지개를 켜라. 내일이면 늦다. 오늘부터 하자. 국민들이여, 조국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자.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좌파들이 박 대통령을 헐뜯으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매도하려 발버둥치는 것을 보니 혈육의 전까지도 냉정하게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청렴 결백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 보릿고개 굶주림은 박정희 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자짜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다. 이렇게 김동길 교수가 썼는데요. 제가 돌아가셨으니 이분이 진짜 쓴 건지 아니면 이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건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좋아서 이게 또 김동길 교수가 썼다고 이렇게 SNS에 돌아다니까 떴습니다만은 떠평으로요. 확인은 못 해왔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난동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촛불 난동 때거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거나 그건 자세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화제가 됐던 글인데 다시 최근에 이게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반쪽만 대통령이 바뀐 거다. 저 무시무시한 야당의 횡포는 아직 이어지고 있고 정리가 되질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참 기가 막히죠.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지한 부모 드디어 소원 성취라는 사진을 어떤 분이 SNS 일베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참 이재명 옆에 이지한 부모가 떡 자리 잡았네요. 그러면 자기 자식 죽은 거를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등 야당은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울고 먹겠다는 건데 뭐 아마 새해 어떤 뭐 신년 뭐 기념 무슨 뭐 담배식 아니면 뭐 신년 할애식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아마 으쌰으쌰 한 건데 딱 이재명 옆에 이지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소탕하지 않고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이런 범법자가 이재명 같은 도대체 피의자로 지금 지목된 게 몇 개입니까? 이런데도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자들 꼬드켜서 시체팔이를 하고 여기에 또 넘어가서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같이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수년 전에 김동길 교수가 진짜 썼는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도용했는지 모를 이 글에서 지적하듯이 군사 쿠데타가 그때는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식으로 싹 청소를 해야 돼요. 진짜 싹 청소. 이런 사람들이요 한 명도 놔두지 말고 정치권에서 싹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뿐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돼서 돈 처먹은 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이재명 그에게 인천 계양을 남겨준 송영길이 아니 돈 거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4.4.5입을 해서 이재명 대권 주자로 만들어준 송영길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의 이 죄가 나오는데도 사법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재명과 함께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놈들 이재명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싹 청소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기 문재인 초기에 군사 쿠데타를 저도 원했어요. 그때 진짜 이 나라 안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혁명을 일으킬 때 장군 그런 사람이 나와서 우국충정의 장군이 나와서 좀 싹 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군사 쿠데타는 아니고 사법적으로 좀 청소를 해달라. 이 어마어마한 놈들 이거 왜 이거 그대로 놔두냐. 안 됩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시간 끌지만 혁명이라는 거는요 뭐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다 보면요 발각돼서 안 돼요. 어떤 혁명도 그냥 쳐야 됩니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하면 돼요. 사법적으로 지금 이 나온 게 얼만데 사흘이 다 쳐야 돼요. 뭐 문재인도 쳐야 돼요. 아 문재인이 시간차 뭐 이거 없어. 그냥 다 도창 다 그냥 쳐버려. 그게 혁명이죠. 그게 사법혁명을 일으켜 주세요. 사흘이 다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이거 보세요. 이지한 부모 이게 드디어 정치 입문이래잖아. 이지한 부모 드디어 소원 성취했잖아요. 에이 정계 입성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계속 돼요. 사고 안 날 것 같아. 계속 사고는 나지. 사고 날 때마다 이 지랄을 할 건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 답답한데요. 5, 6년 전에 우리가 원했던 군사 쿠데타 이제는 사법 쿠데타식으로 사법적으로 싹 정리하는 개묘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년 한 해 그냥 싹 정리 좀 해주세요. 싸그리다. 아유 진짜 싹 다 그냥.